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의 거미님. 우리 집은 도호쿠 시골에 있는 낡은 단칸집이다.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거미를 소중히 여기는 관습이 있어. 우리 집에는 거미들이 잔뜩 정착해 여기저기 거미줄 투성이다. 다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집안 대청소를 할 때도 거미집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청소를 하곤 했다. 나나 형도 학교에서 청소하다 거미가 나오면 다른 아이들이 죽이려는 걸 말리고 벌레 상자에 넣어 데리고 올 정도로 소중히 대했다. 덕분에 주변에서는 우리 집을 거미저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여름철에 파리가 끓지도 않고 바퀴벌레도 나오지 않는 등 나름대로 유익한 면도 있어서 우리는 거미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살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는 호구한 날 수업 시간에 조는 놈이 있었다. 왜 그런지 사정을 들어보니 매일 밤 잠만 자면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다. 꿈의 내용은 기억을 못하지만 매일 똑같은 내용인데다 엄청 무섭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악몽을 꾸고 싶지 않아 맨날 밤을 새우고 정작 수업 시간에는 졸게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3이 그래서야 쓰겠냐고 가족들이랑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의논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우리 형이 유학 갔다 사온 선물을 가져와 이거 주면 되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 선물이란 건 드림캐쳐라는 것이었다.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부적 비슷한 미국 원주민들의 전통 장식품이다. 이 거미집 같은 그물코가 악몽을 잡아내준다고 하더라고. 거미집에 악몽이 잡히면 아예 진짜 거미를 선물해주는 건 어때? 마침 우리 집은 거미저택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다음날 그 녀석 집에 찾아가 벌레 상자에 넣은 우리 집 거미님 한 분과 드림캐쳐를 전해줬다. 거미님을 전해준 다음날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학교를 쉬었다. 혹시 거미님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난 걸까? 나는 불안해서 형이랑 같이 학교 끝나고 그 녀석네 집에 찾아갔다.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싶어 불안해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그냥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다. 학교도 자느라 안 나온 거였고 걔네 부모님도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던 걸 알았기에 불쌍해서 깨우지 않았던 듯 했다. 우와,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악몽을 안 꿨어. 거민 짠다. 그 녀석은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거봐, 자식아. 거미저택이라고 호구한 날 놀려대더니 거미님 진짜 엄청 대단하시다고. 이제 알겠지. 나랑 형은 한술 더 떴다. 그런 거미님의 조난을 뵙자고 벌레 상자를 열던 도중 그 녀석의 손이 멈췄다. 어라, 너한테 받았을 때도 이렇게 컸었나. 이 거미. 우리가 전해준 거미는 손톱만한 조그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벌레 상자에 들어있는 거미는 그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최소한 우리가 가져왔을 때보다 2배는 커진 느낌이었다. 혹시 악몽을 먹어치워준 걸까? 그 후 그 녀석은 거미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척 소중하게 길렀다. 나중에는 벌레 상자가 아니라 열대어용 큰 수조까지 사서 집을 만들어줬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먹이도 충분히 얻어먹었으니 거미님도 분명 행복했었겠지. 그 거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 녀석한테는 거미 좀 보내줄래? 하고 정기적으로 전화가 온다. 두 번째 이야기. 계명. 나는 어릴 적부터 내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0년 전쯤 성인이 된 것을 계기로 계명을 했다. 그렇게까지 이상한 이름은 아니지만 보통은 하나코라고 읽는 화자라는 한자를 M이라고 읽었다. 한자와 발음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 중 내 이름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일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마다 일어나니 짜증이 나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혼자 계명을 했던 것이다. 이전에 부모님에게 이름에 관해 불평을 늘어놓자 예쁜 이름이잖니? 라는 대답이 돌아온 적이 있었기에 나는 분명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단정 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명을 완료한 후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미쳤다. 격노하거나 통곡한 것도 아니고 그저 미쳐버렸다. 미안해요. 미안해요라면서 미친 듯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전까지는 너무나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 일조차 할 수 없어진 채 트러플 자해만을 반복하게 되어버렸다. 연필이나 화장품을 가지고서도 어떻게든 스스로를 해치려 하기에 집안의 온갖 물건을 다 내다 버려야 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에게는 2명의 언니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셋이서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두 분의 언니는 즉사하고 어머니만 살아남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그 죽은 두 사람에게서 따와서 붙인 것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모 두 분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성함까지는 몰랐었다. 어머니는 나를 이모들과 겹쳐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도 내 이름에 심각할 정도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어머니는 이모들과 사이가 좋았지만 그 외의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기에 더욱 상태가 심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후에는 완전히 보통 사람으로 돌아왔기에 아버지도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했다고만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불귀의 객이 되셨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도대체 왜 개명을 했던 걸까? 왜 한 번도 이름의 유래에 관해 묻지 않았던 것일까? 굳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알려주면 안 됐던 것일까? 나 자신과 아버지, 어머니를 탓하고 꾸짖으며 10년을 살아왔다. 앞으로도 이대로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이제 슬슬 지친다는 생각뿐이다.